대한학교는 공교육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대한학교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종래의 학교 교육과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지요. 어떤 걸 배우는지 또 우리 사회에서 대한학교의 역할은 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참빛학교의 진병찬 교장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산 참빛학교 어디 위치에 있고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부산 참빛학교는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꾸는 교육을 꿈꾸며 2011년 3월에 개교한 대안학교입니다. 예. 작년 12년 전 이맘때 네 가정 5명 아이들과 네. 처음 그 학교를 꿈꿨는데요. 저희들 배움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배움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 금정산과 대천천, 낙동강이 가까운 자연환경, 마을 공동체가 잘 가꾸어진 북구 함영동 대천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부산 참빛학교는 북구 함영동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처음에는 5명의 학생들로 시작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34명이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배움을 찾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34명의 학생들의 그럼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아이들이 원래 5명 있을 때는 최고학년 5학년이었는데 예. 이들이 자라면서 고등과정까지 만들어졌고요. 예. 현재 8살부터 19살 정도의 학년기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빛학교에서 계속 다닌 거네요. 그러면 그죠? 초등학교 여보세요? 때부터. 예. 네. 선생님, 그럼 참빛학교에서 계속 다닌 거네요. 그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부산에는 이런 대안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산에는 대안학교들이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 없는데 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종교 기반을 비롯한 다른 스펙트럼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고요. 예. 그러나 현재 입시 경쟁 체제를 거부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 요구를 실현하고자 뜻을 모아 연대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남구의 부산 발도르프학교, 금정구의 온세미학교, 우자다학교, 북구의 부산 참빛학교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예. 네. 지난 6월에 부산 참빛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한교육기관으로서 부산시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2011년에 개교를 했는데 2022년, 그러니까 지난 6월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부산시 승인 없이 이제 학교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대안학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대한교육기관 등록 법률이 통과되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올해 부산시 교육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예. 이후에 학교 밖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권, 학습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이 부산 참빛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은 안 배우는 겁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국영수 같은 교과를 배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 국영수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배우진 않고요.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도움 교과로 배우고 있죠. 예. 부산 참빛의 주된 교과는 삶입니다. 배움은 직면한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국영수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는 삶을 가꾸고 배움의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보충 교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수를 잘 배우겠다는 의지로 경쟁하기보다는 내 관심과 호기심을 해결해주기 위해 국영수와 같은 교과를 활용하는 것이죠. 입시 경쟁 체계는 예. 국영수와 같은 교과를 잘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교육에서 제한되는 모든 교과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네네. 네.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찬빛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네. 초중고 학력 인정은 안 되는 거죠? 검정고시를 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학력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예. 공식적인 학력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들 개별적으로 검정고시를 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력을 말할 때 초중고 대학까지 배움의 이력을 말하죠. 네네. 대안학교에서는 배움의 이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안학교에서는 말하는 학력은 배움의 힘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라고나 할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이력을 갖기 위해 검정고시를 공부하기보다는 배움의 힘을 길러내기를 희망합니다. 네네네. 배움을 통해서 내력이 길러진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삶의 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네. 배움의 이력이 아니라 배움의 힘이다. 그렇다면은 찬빛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떤 거를 배우고 또 어떤 방식으로 뭐 공부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희 찬빛학교에서의 교육의 관심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학생들이 어떻게 배움을 요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어른들도 배우고 싶은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펙을 쌓거나 기능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예. 아이들도 이렇게 국영수를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네. 별로 거기서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배움 욕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관심 갖고 호기심을 갖고 또 찾고 싶어하는 배움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 배움의 욕구는 어떻게 일어나고 실현되는가? 우리가 찾은 답은 직면하는 삶입니다. 예.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직면한 삶을 겪어내며 필요한 배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 낙동강 도보 여행이나 거의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그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자는 곳 또는 뭐 이렇게 그 먹는 것 이런 것들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다양한 배움의 필요 요구들을 그 아이들이 제안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담임과 함께 3교과라고 하는 교과를 설정해서 아이들 배움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예.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영수, 예술교과 이런 것을 저희들은 보충교과로 생각해서 살아가는데 국영수나 예술들이 이렇게 표현과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교과이기 때문에 예.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필요 요구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기 위해서 보충교과를 설정하고 있고요. 예. 낙동강 도보 여행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며칠간이나 갑니까? 그럼 선생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이고 지금 잠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조금은 추상적이고 좀 낯설어서 오늘 부산 찬빛학교에 진병찬 교장 선생님 연결해가지고 뭐 어떤 걸 배우는지 또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하게 되는지 배움의 힘을 기르는 학교다라는 것까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예. 괜찮네요. 예. 그래요. 뭐 말씀을 나누다가 낙동강 도보 여행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런 거는 며칠 정도 가고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함께 이렇게 호흡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낙동 도보 여행은 좁게 갈 때는 한 20일 정도, 길게 갈 때는 한 달 정도 일정을 잡아서 진행합니다. 예. 아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봐서 수업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업 제일 좋아합니까 학생들은? 그 초등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놀이 수업을 좋아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이렇게 3교과 수업이라서 그 아이들과 활동 진행될 때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면 뭐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수영하는 법도 배우고 네네. 이렇게 그 물고기 잡는 법도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될 때마다 도구들이 한 개씩 늘어나고 또 그것들 정리하는 힘들도 커지게 되고요. 네네. 중고등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수업은 이렇게 그 앞서 그 내용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관심
선택으로 선정하는 선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교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 이런 교과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도 배정해주고 장소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문 교사들 배치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애들 요리에 관심 있으면 요리, 그다음 영상 편집이나 일러스트와 같은 예술 관련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전파상 활동이라 해갖고, 네네. 고장난 물건들을 이제 갖고 와서 다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꽂혀지는 그런 희열들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한 3, 4년, 전파상 활동을 선택해서 또 진행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면 교수님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혹시라도 대안학교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학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으시면 일단 교육을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육을 왜 하는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행복이 어떤 건지 한번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여러 대안학교를 한번 돌아보고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곳으로 대안학교를 보내겠다고 마음을 가진다면 별로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요. 네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대안학교를 선택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전보다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났고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부산 찬빛학교의 진병찬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